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 외교 전문 프리랜서 기자 제이크 윌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제 정치를 주로 다루는데 기자라는 직업이 워낙 정보력이 생명이다 보니 늘 새로운 소식을 캐기 위해 동분서주하죠. 그래서 제가 자주 들르는 곳이 바로 글로벌 인사이트 클럽이라는 오프라인 모임이에요. 이 클럽은 쉽게 말해서 세계 정세를 놓고 각국 인사들이 모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사교 모임이에요. 미국엔 이런 모임이 꽤 많거든요. 멤버들은 다들 사회적으로 이름 좀 있는 분들이라 분위기가 좀 엄숙하고 딱딱한 편이에요. 특히 요즘처럼 세계 정세가 어수선할 때는 더 무거운 이야기가 오가죠. 지난주 목요일 저녁 저는 늘 그렇듯 글로벌 인사이트 클럽 정기 모임에 갔어요. 그런데 그날 새로운 얼굴이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좀 풀어졌어요. 6개월 만에 새로 들어온 멤버였는데 이름이 타논 차이더라고요. 우리 클럽엔 아시아 멤버로 한국, 중국, 일본 출신만 있었는데 다들 자기 분야에서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이라 아시아 강대국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 태국 같은 동남아시아 출신이 들어온 건 좀 낯설었어요. 타노는 자신을 태국 왕실의 먼 친척이라고 소개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더라고요. 사교 클럽의 목적이 정보 교환도 있지만 인맥 관리라는 걸 생각하면 이해가 가죠. 그냥 평범한 태국인이었다면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왕실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니 다들 눈이 번쩍 뜨인 거죠. 태국 왕실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저도 잘 알아요. 군부가 나라를 장악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은 존재고 태국 국민들 사이에선 여전히 절대적인 충성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다들 타논과 친해지면 나쁠 게 없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의심스러웠어요. 원래 성격이 워낙 꼼꼼해서 새로 온 사람을 바로 믿기보다는 천천히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보통 클럽에 새 멤버가 들어오면 사전에 이런 사람이 들어올 예정인데 어때요? 라며 이야기가 오가거든요. 그런데 타노는 중국인 멤버 장웨이룽이 독단적으로 데려온 사람이었어요. 원칙대로라면 가입이 반려됐어야 할 상황인데 왕실이라는 배경 때문에 통과된 거예요. 저는 장웨이룽 자체도 좀 경계하고 있었어요. 이 친구 중국 이야기가 나오면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보이거나 중국 중심적인 태도를 보이곤 했거든요. 모임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타논이 제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제이크 씨. 외교 전문 기자시죠? 첫 인사치고는 좀 이상했어요. 보통 사람을 처음 만나면 자기소개를 먼저 하는 게 예의잖아요? 근데 타논은 제가 이미 자기를 알고 있을 거라는 듯 거만하게 굴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하며 물었죠. 네, 저는 제이크 윌슨이고 외교 전문 기자예요. 근데 당신은 누구시죠? 그러자 타논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하더라고요. 지금 제 정체를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까 사람들이 제 얘기하는 거 다 들으셨을 텐데요. 저는 타논 차이 태국 왕실의 최측근이에요. 그러면서 뭔가를 기대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 남들처럼 자기를 치켜 세워달라는 뜻이구나 싶었죠. 근데 저는 그런 비위 맞추는 타입이 아니에요. 기자라는 직업을 하면서 권력자들한테 굽신거렸다면 이 일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그냥 눈만 깜빡이며 쳐다봤죠. 타노는 답답하다는 듯 입을 열었어요. 이봐요, 제이크 씨. 저한테 이렇게 굴면 당신한테 좋을 게 없어요. 저는 기자인 당신에게 기회를 주려고 이러는 겁니다. 무슨 기회인지 궁금해서 가만히 들어보기로 했죠. 타논이 꺼낸 이야기는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벤코리아 운동에 대한 거였어요. 태국에서 벤코리아 운동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근데 서구권 국가들은 이걸 제대로 다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서기로 했죠. 제이크 씨가 저를 대변해서 태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세상에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타논의 태도가 좀 거슬렸어요. 마치 제 상사라도 되는 양 윽박지르는 말투였거든요. 그래도 벤코리아라는 단어는 기자로서 구미를 당겼어요. 저는 불쾌한 기분을 꾹 누르고 이야기를 들어봤죠. 벤코리아는 한국과 관련된 모든 걸 소비하지 않겠다는 운동이래요. 한국 여행, 음식, 드라마, 영화까지 전부 거부하는 거죠. 실제로 SNS에서 해시태그 벤코리아를 검색해보니 게시물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태국에서 한국 불매 운동이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이걸 제가 먼저 기사로 내면 꽤 괜찮겠다 싶었죠. 타논이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태국은 동남아에서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예요. 한국 관광산업을 먹여 살리는 게 태국이라고요. 근데 한국 정부가 태국인들에게 뭘 했는지 아세요? 저는 별 기대 없이 물었어요. 뭘 했는데요? 그러자 타논이 흥분해서 대답하더라고요.
한국이 태국인들에게 비자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여행 가는데 비자를 받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나라는 무비자 입국도 되는데 태국만 차별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싶었어요. 비자 요구가 뭐 그리 큰일이라고. 그래서 시큰둥하게 반응했죠.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요? 그러자 타논이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건 명백한 태국인 차별이에요. 태국인들이 왜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겪어야 합니까? 심지어 비자까지 받고 입국했는데도 한국 땅을 밟자마자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타논이 목소리를 높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슬슬 몰려들더라고요. 타논은 자기 편이 늘었다고 생각했는지 더 신나게 떠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이 이런 짓을 해도 제가 가만히 있을까요? 태국이 한국 관광객을 끊으면 한국 관광산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캐나다 출신 멤버 브라이언이 나섰어요. 저는 한국에서 1년 정도 살아봤는데 제가 본 한국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곳이었어요. 타논 씨 말은 너무 편향적이에요. 타논은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죠. 당신 국적이 어디죠? 캐나다요. 역시나. 한국은 백인이나 강대국 출신한테만 친절해요. 당신이 필리핀이나 태국 사람이었다면 다르게 느꼈을걸요? 브라이언은 침착하게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글쎄요, 제가 본 한국은 동남아 출신 이주민들에게 복지 정책도 제공하고 한국어 교육이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했어요. 차별을 줄이려는 노력도 분명히 보였고요. 타노는 발끈하며 소리쳤죠. 그래서 뭐요? 태국인 입국을 막는 것만 봐도 한국 정부가 얼마나 멍청한지 알 수 있잖아요. 태국이 한국을 보이콧하면 한국은 끝장이라고요. 바로 그때 한국인 멤버 민호가 나타났어요. 듣다 보니 도저히 못 참겠네요. 태국이 없으면 한국이 망한다는 발상이 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태국 관광객이 줄어드는 동안 중국, 일본, 대만 관광객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한국은 태국 없이도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이죠. 민호의 말에 타노는 당황했지만 곧 반박했어요. 그래도 태국에 있는 한국 관련 사업장은 어쩌시게요? 민호는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죠. 태국에서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건 태국 현지인들이에요. 한식당이나 한국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태국 사람들이 많죠. 벤코리아로 피해를 보는 건 한국이 아니라 태국 자국민이에요. 스스로 자멸하는 꼴이죠. 타노는 이를 악물고 뭐라 반박하려 했지만 이미 멤버들은 타논의 유치한 태도에 질려서 하나둘 자리를 뜨고 있었어요. 첫 등장 때의 그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그 후 저는 벤코리아의 실체를 좀 더 파헤쳐 봤어요. 한국이 태국인 입국을 까다롭게 한 이유는 태국이 한국 내 불법 체류 1위 국가였기 때문이더라고요. 게다가 불법 체류자들이 약물이나 성매매 같은 범죄에 연루된 경우도 많았어요. 이걸 알고 나니 한국의 조치가 오히려 늦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다음 날 놀랍게도 타논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의외로 고분고분한 태도더라고요. 제이크 씨, 정말 당신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여러 곳에 호소했는데 태국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데가 없어요. 제가 무례했다면 사과할게요. 세계의 진실을 알려주세요. 저는 타논에게 제안했죠. 그렇게 억울하다면 다음 대규모 모임에서 직접 말해보세요. 타논은 눈을 반짝이며 알겠습니다. 라며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임이 얼마나 큰 무대인지, 얼마나 다양한 인사들이 모이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며칠 뒤 글로벌 인사이트 클럽의 대규모 모임이 열렸어요. 다들 각자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 차례가 됐고 저는 타논을 소개했죠. 여러분, 태국 왕실 소속 타논차이 씨입니다. 타논이 갑자기 제 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였어요. 왕실 소속이 아니라 측근이에요. 전에는 왕실 소속인 척하더니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게 좀 웃겼지만 저는 그냥 자리를 비켜줬죠. 타논은 자신만만하게 입을 열었어요. 태국에서 벤코리아가 국가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태국 국방부 장관은 중국과 함께라면 한국을 단숨에 점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정말 터무니없었어요. 공적인 자리에서 군사적 위협을 운운하다니 저도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중국인 장외이롱마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클럽에서 가장 연세 많으신 백발의 노신사 해리슨 경이 나섰어요. 이봐요, 청년. 태국이 한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말이요? 타논이 대답했죠. 맞습니다. 중국과 함께라면 한국을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어요. 해리슨 경은 차분히 반박했어요.
한국과 태국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누가 걱정해야 하는지 뻔하오. 태국이 몇 달 사이에 한국을 뛰어넘었소? 중국 없이 태국은 스스로를 지킬 힘도 없을 것이요. 탄우는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죠. 혼자가 아닙니다. 중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외이룽이 탄훈을 외면하며 말했어요. 태국은 중국을 형제라 생각할지 몰라도 저희는 태국을 그렇게 안 봅니다. 태국이 미국, 러시아와도 줄타기 외교를 하잖아요. 탄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해리슨경의 반박은 계속됐죠.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권, 태국은 몇 위인지 기억도 안 나오. GDP와 인구 차이만 봐도 답이 나오는데 뭘 믿고 한국을 제압한다고 하시오? 알고 보니 해리슨경은 과거 미군 고위 장교로 한국에서 근무했고 미국 국방부 자문위원까지 지낸 분이었어요. 이런 전문가 앞에서 탄훈의 주장은 터무니없었죠. 해리슨경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전쟁의 참혹함을 아는 군인이요. 그런데 당신은 침략과 전쟁을 너무 쉽게 말하니 화가 나는 거요. 한국은 내가 존경하는 나라라 편을 들 수밖에 없수오. 저는 해리슨경에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한국을 변호하시죠? 그는 대답했죠. 한국은 내가 처음 봤을 땐 약한 나라였소. 하지만 다시 갔을 때 놀라운 발전을 이뤄냈지. 첨단 무기 개발, 국방 현대화 태국과 전면전을 벌인다면 태국은 순식간에 무너질 거요.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도 낮고요. 이 사건으로 저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민호는 담담하게 말했죠. 태국이 떠들어도 신경 안 써요. 수준 차이가 너무 나니까요. 한편 탄훈과 장외이룽은 구석에서 서로 싸우더라고요. 네가 내 편을 안 들어줬잖아. 내가 언제 중국을 팔라고 했어? 심지어 탄훈이 왕실과 무관하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어요. 결국 둘 다 클럽에서 쫓겨났죠. 이 일을 계기로 저는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태국발 벤코리아가 이런 나비 효과를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국에 가서 새로운 이야기를 전할 날이 기대됩니다.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